디펙 초프라의 마음의 기적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창조하는 것이다. 현실에 얽매여 살아온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내 몸을 살리고 내 삶을 바꾸는 자기 창조의 법칙. 실제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고 통제하는 하나의 가능성이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실제를 만드는데 능숙해지도록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신에 우리는 실제에 사로잡힌 죄수처럼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키라는 가르침을 받는다. 한 번은 한 인디언 학생이 스승에게 물었다. 왜 저는 가슴이 억눌린 느낌이 들까요? 스승이 대답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와 같이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의 태도가 몸이 위기에서 살아남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태도는 두 개의 다른 질병과도 같다. 긍정적인 태도는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고 부정적인 태도는 불치의 병이라고 할 수 있다. 긍정적인 태도는 만들어지는 것일까? 이 질문과 관련하여 시각화 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정신적 치유법은 암 치료의 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예를 들어 환자들은 자신의 질병과 치유된 모습, 그리고 육체가 방어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라는 요청을 받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우주에서의 전투 장면을, 어떤 사람은 빛과 어둠의 덩어리가 함께 흘러가는 장면을 묘사한다. 엄마 박탈 증후군을 가진 또 다른 아이들은 냉담하고 소극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어릴 적 엄마에게서 따뜻하고 친밀한 사랑을 받지 못한 데 따른 반응이다. 이 아이들은 사회적인 접촉을 꺼리고 심지어 육체적인 고통에도 둔감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자해를 하거나 분노를 터뜨리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아이들 역시 따뜻하고 친밀감 넘치는 환경 안에서 다정다감한 이들로부터 치료를 받을 경우 회복될 수 있다. 비정상적인 생화학적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정신장애를 앓는 아이들 몸속의 화학물질을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불안, 우울함에 반응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과 자비, 친밀감에도 똑같이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멸성, 탄생, 죽음, 수명, 질병, 건강. 우리는 이런 개념을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내서 외부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절대적인 시간에 통합시킨다. 그러나 실제에 대한 모든 지식이 경험에서 시작해서 경험으로 끝난다는 아인슈타인의 생각이 옳다면 이런 것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외부적인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그 의미가 규정되는 것이다. 건강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경험에서 시작되어 경험으로 끝난다. 그렇다면 건강과 질병, 생명과 죽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에게 달려있고 우리에게서 온다.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자신의 모습을 만든다. 시각을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사실 모든 관념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하여 삶, 노화, 죽음, 궁극적인 불멸성을 비롯한 모든 실제를 바꿀 수 있다. 이 모든 실제를 만든 것은 우리의 관념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물질적인 우주를 창조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당연히 내려지는 결론이다. 사실 지금 당신의 몸을 구성하는 소립자는 몇 년 전 당신의 몸에 있었던 소립자와 다르다. 오래된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오래된 물질이 새로운 물질로 끊임없이 교체되기 때문에 당신의 몸은 영원히 재배열되고 있다. 당신은 자신의 몸을 고정된 조각상이 아니라 흐르는 강처럼 생각해야 한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명문을 남겼다. 우리는 같은 강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새로운 물이 계속해서 흘러들기 때문이다. 진정한 당신은 물질적인 원료로 지금의 당신을 만든 배열, 조직력, 지식, 지성, 의식적인 충동이다. 그것만이 당신의 모습을 완성시킨 유일한 실제다. 질병의 발생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건강이 자아의 차원에서 머물고 있음을 깨달았다. 자아란 바로 우리의 의식적인 지성이다. 우리가 자아를 오랜 세월에 걸쳐 부정적인 경험에 의해 만들어진 낡은 가정에 입각해 바라본다면 질병과 노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된다. 하지만 인간의 현재 진화 단계, 즉 소크 박사가 말하는 가장 지혜로운 자의 생존 단계는 우리를 더욱 확장된 자아로 안내한다. 이런 확장은 내면으로부터 생겨나기 때문에 어떤 노력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처럼 새로운 씨앗을 심을 바탕을 마련하려면 무엇보다 성장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질병과 노화가 지속되는 이유는 사람을 나약하게 만드는 미신과 편견 때문이다. 우리 몸에 대해 우리가 예상하는 것들은 수세기에 걸친 문화적인 조건과 교육을 통해서 학습된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 대부분의 서양인은 마취와 수술이 의학의 전부라 믿었기 때문에 동양의학에 기반한 침술이 정말로 효과가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이런 잘못된 믿음은 우리의 생리 기능에 깊이 뿌리 박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부르지만 정작 그 진리 때문에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빠르게 쇠약해 간다. 이 모든 것은 정신생리학적 연관성 때문에 바뀔 수 있고 또 바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믿음은 중추신경계를 통해 전달된다. 이런 식으로 오랜 생각들이 세포 깊숙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 영원히 완전한 건강을 누리겠다는 새로운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러면 몸과 마음이 결합된 지성이 자유롭게 해방되어 진화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성공을 거두고 사회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과연 생각하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작곡하고 병을 치료하고 회사를 운영하는데 타고난 능력을 보였다. 하지만 매슬로우는 관심을 영혼으로 돌려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게 했다.
그 결과 매슬로우는 이런 사람들의 집단이 일반인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고 지혜롭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일 뿐만 아니라 자기 모습을 창조하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아가 선하다는 것을 믿었으며 그 믿음에 의존하여 많은 외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성공했다. 자아를 실현한 사람들은 외부적인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내면에서 해결책을 찾았다. 해결책은 대체로 그들의 내면에 있었다. 이런 소수의 사람들 매슬로우는 그들이 전체 인구의 1%도 안 된다고 추정했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정신생리학적 연관성을 발견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건강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간단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자신에게 좋은 것을 원하고 즐긴다. 이들의 자발적인 행동은 마치 미리 생각이라도 해놓은 듯이 탁월하고 효율적이고 올바르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무언가를 창조하는 공동된 태도를 갖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들에게 외적인 물질 세계는 결코 내면의 자유와 창조성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멋진 절정의 경험을 제공하지 않았다. 오히려 절정의 경험은 그들이 무언가를 발견하고 영감을 얻는 순간에 찾아왔다. 이런 경험은 그들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매슬로우는 이처럼 창조적이고 즐거운 순간들이 완전한 건강을 누리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건강을 창조하는 데 진정한 토대가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자아에 대한 깨달음이다. 자아에 대한 깨달음의 상태에 도달한 사람은 그것이 더없이 멋진 상태라고 말한다. 권력과 돈의 위력은 자기 자신을 아는 데서 발휘되는 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힘은 사람으로 하여금 늘 긍정적인 자세를 갖게 하는데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삶이 그런 마음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인도의 사상가 크리슈나무르티는 부정적인 생각과 싸우는 일의 부질없음을 이렇게 표현했다. 나의 어리석음을 알 때 어리석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입으로만 나는 바보다라고 말하지 말고 진심으로 그래 난 바보야라고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 그대는 이미 주의 깊은 사람이 되며 더 이상 바보가 아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을 부정한다면 그대는 점점 더 어리석어질 것이다. 의식은 사건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다. 따라서 미래에 대해 무엇이든 상상해야 한다면 우리는 즐겁고 행복하고 긍정적인 것을 상상해야 한다. 건강한 사람들은 과거나 미래에 살고 있지 않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 살고 있으며 그 순간에는 어두운 그늘이 없기 때문에 현재가 영원할 것처럼 느껴진다. 걱정은 현재에 일어나지 않는다. 현재에 주의를 집중할 때 그것은 더없이 풍요롭게 성장한다. 현재가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살아갈 때 시간은 더 이상 인간의 심리적인 적이 아니다. 현재의 삶이 나에게 주는 것에 감사할 때 걱정은 저 멀리 물러난다. 자기 자신을 쓸모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병에 걸리거나 쇠약해지지 않는다. 스스로에 대해 깊이 만족하기 때문에 그들은 집단의 일을 훌륭하게 성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에게 질병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틀에 박힌 일이 주는 따분함 때문에 고통받는다. 상위 직종은 더욱 건강한 사람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으며 당연히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 나는 그들이 먼저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높은 직위로 승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틀에 박힌 일이든 아니든 모든 직업은 반복과 훈련을 포함하고 있다. 내면의 자각이 결여된 사람들은 자신의 반복적인 일에서 쉽게 지루함과 피곤함을 느낀다. 그때부터 모든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자신의 힘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틀에 박힌 일에 대해서도 창조적인 해결책을 찾는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나서는 용기가 있다. 그들은 자신에게 행복을 주는 직업을 찾아 나설 때 재정적인 안정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일단 자신을 만족시키는 직업을 찾으면 퇴직에 대한 생각 없이 일에 매진한다. 삶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이미 일에서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성장과 발전과 그리고 번영이다. 우주의 실제에 관한 핵심은 우리가 그것을 선택한다는 사실이다. 그 전에 우리는 생각이 실제로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방식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일단 이 방식을 완전히 자각하게 되면 우리는 오로지 발전적인 생각만을 실제로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용기, 희망, 사랑, 평화, 건강 심지어 영원한 존재도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분명히 공포, 증오, 탐욕, 시기, 전쟁, 질병 그리고 죽음을 선택해왔다. 그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집단의식에 의해 그것을 실제로 인식하도록 강요받았다. 우리는 먼저 집단의식을 바꾸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우리가 가진 선의만으로 실제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 늘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면서 좋은 건강을 유지하고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명상할 때 당신은 내면의 자아와 의미 있는 접촉을 할 수 있다. 또한 우주적인 마음, 곧 말을 넘어선 목소리와 접촉할 수 있다. 그것은 언제나 당신들 사이의 공간에 존재한다. 그것은 당신에게 있는 무한한 내면의 지성이고 당신이 가진 최고의 재능이며 아울러 우주의 지혜가 반영된 것이다. 내면의 지혜를 신뢰한다면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높은 의식 상태에 있다는 것은 완전한 지성을 통해 삶을 창조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실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우리의 좋은 의도와 긍정적인 감정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집단 의식의 차원에서 우리는 모두 분노, 증오, 전쟁, 질병, 고통 그리고 죽음을 갖는 데 동의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물려받은 실제가 되었고 우리는 날마다 그 유산을 소비하고 있다. 변화는 자아의 차원에서만 가능하다. 삶이 더 높은 수준에 맞춰지려면 우리는 그 수준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속에 존재한다.
그것은 더 높은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다. 우리 모두는 이미 실제를 창조하고 있으며 관심을 약간만 바꾸어 더 높은 의식을 성취할 때 그 실제를 쉽게 이룰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자각 수준에서 행동한다. 그의 행동이 옳든 그르든 좋은 나쁘든 이것은 모두에게 진실이다. 사실 우리가 자신의 행동을 판단하는 것은 전혀 옳지가 않다. 우리는 단지 자기 의식의 수준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할 뿐이다. 자신이 존재를 의미있게 바꾸고 싶다면 우리는 자신의 의식 수준을 바꿔야 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말하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희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피상적인 차원에서 만족하는 것이다. 실제로 만족을 느끼기도 어렵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것은 진실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마음가짐이 아니다. 사실 소망은 더 높은 의식으로 가는 길이다. 소망은 실제의 아버지다. 당신이 소망하는 것은 그저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일 뿐이다. 소망은 당신의 의식을 뚫고 솟아오르는 지성의 충동이다. 그러므로 오직 소망만 갖고 있으면 된다. 당신은 매 순간 소망에 의해 어디론가 이끌린다. 즉, 당신은 자신에게 좋은 것을 원하고 즐겨야 한다. 몸과 마음을 최상의 상태로 일치시키는 과정은 앞당겨질 수 있다. 깊은 명상 상태에 빠질 때 신경계는 생각을 훨씬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조건을 창조할 수 있다. 생각의 충동은 행동을 직접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소망은 즉각 실현된다. 딕백 초프라의 마음의 기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건강과 삶, 그리고 실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생각과 태도를 선택하느냐가 곧 내 삶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